그리고 6페이지 펴보면 찬찬하게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 요거 내용 좀 한번 읽어보는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집합이다 그랬어요. 그죠? 집합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집합은 대상이 있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그 대상들이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키 큰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키 170 이상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알았지?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원소란 얘기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의 하나하나 이게 이제 원소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집합은요 쓸 때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원소는 소문자로 씁니다. 알파벳 문자로 쓸 때. 그건 기본적인 약속이야. 그러면 원소 A가 집합 A에 원소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삼지창 표시하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 거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그냥 이렇게 집합 A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원소 1, 2, 3이 있다. 이렇게 뭐 갈매기 기호로 이렇게 가로 이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원소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소를 표시할 때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소가 숫자야. 숫자든 문자든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이게 숫자가 꼭 1, 2, 3 순서로 쓸 필요는 없어. 대신에 이건 있지. 여기에 쓴 숫자를 또 쓰면 안 돼. 즉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빠지면 안 돼요. 원소가. 자, 그 다음에 이하치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무슨 법?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똑같은 원소를 얘기하는 집합은 집합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X바. X바는 이 A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이 X는 3 이하의 자연수. 이런 표현으로 하게 되면 3 이하의 자연수 1, 2, 3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원소 나열법을 얘기하는 원소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조건 제시법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표현할 때 얘가 원소예요, 원소. 그런데 이 원소는 문자 반드시 X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 대신에 이 뒤에 이 X에 대한, 즉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원소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근데 설명을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한글로 썼잖아요. 근데 한글로 쓴 건 너무 간단하죠. 나중에는 이제 요것들이 바뀌었을 때, 다른 형태로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보자기 같은 형식으로 A집합 쓰고 여기다 1, 2, 3 이렇게 쓰잖아. 이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 방식이다 라고 얘기해.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넘어가서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분류하면 유한집합이 있고, 유한집합은 이렇게 원소의 개수 현재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이게 셀 수 있는 집합, 이거를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집합이 있거든? 근데 이 비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만약에 자연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 얘기는 비집합이 원소를 자연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연수의 개수를 다 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다. 그러면 그 집합을 무슨 집합?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C집합이 있는데 C집합이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뭐지 이게? 1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 있어 없어? 없지. 그랬을 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걸 무슨 집합이요? 이걸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표현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고 여기 하나도 표시 안 하면 돼. 그럼 이거하고 오해하면 안 돼. 여기다 이렇게 0 써갔다. 이게 공집합 아니야. 이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이 있는데 한 집합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A집합이 말이야. A집합이 그냥 간단히 1하고 2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 근데 B집합은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 그러면 B집합은 A가 갖고 있는 원소 다 갖고 있지. 그럼 다 갖고 있으니까 A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지창 표시하면 돼요. 아까 3지창 표시하면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거고 이지창은 집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C집합이 2, 3, 4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B집합은 말이야. C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 중에 4는 안 갖고 있지. 그러면 얘는 C집합은 B집합에 뭐다? 이렇게 쓸 수 없다. 부분집합 아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D집합 있죠. D집합은 또 1, 2 이렇게 돼 있어요. A집합과 B집합은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도 얘는 A가 D의 부분집합. 아니면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 D가 A의 부분집합.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어. 그래서 얘하고 얘 이걸 만족하는 이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다 해서 상등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단다. 서로 같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똑같이 갖고 있어도 부분집합 관계는 부분집합이야. 그렇다 보니까 공집합 있잖아.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간에 무조건 다 부분집합이 된단다. 그치? 격해도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질 때는 말이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쓴다. 이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넘버란 뜻이야.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A집합의 원소가 1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A집합의 원소가 설령 2, 원소가 2지만 원소의 개수는 하나다라는 뜻이라고.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이 있는데, 진부분집합은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면, A하고 D는 어때? 서로 같을 수도 있지. 요 두 개를 합쳐서 A하고, 아니, 어디 갔어? 요게 아니라, 얘. 요거. A하고 D는 서로 뭐야? 같다 이거지. 이게 상등이에요, 상등. 알았죠? 상등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란 얘기거든. 그런데 A하고 B를 봐봐. A하고 B는 서로 같을 수 있어, 없어? 서로 같을 수 없지. A하고 B는 같지 않으면서 A는 B의 무조건 부분집합이지. 라고 할 때 이걸 우리는 무슨 집합?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 알았어? 됐지?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정의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7페이지의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8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19번.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그랬어. 집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조건이 명확해야 돼.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1번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됩니까? 네. 6의 약수의 모임. 됐나요? 키가 큰 선수들의 모임. 안 되죠? 그죠? 그럼 재석이가 갈지 안 갈지 헷갈려지지. 그지?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22번에 7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 7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에는 원소가 뭐 있어? 22번 7보다 작은 양의 홀수 안에는 집합에 포함된 원소가 뭐 있어? 1, 3, 5가 있지. 7보다 작은 거니까 7은 포함할 수 없어. 그치?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거 몇 번이 맞아요? 1번 틀렸죠? 5번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이해되세요? 다음 넘겨서 26번에 벤 다이어그램. 26번은 말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원소를 표시했는데 원소 안에 집합 안에 원소 뭐뭐 있다? 4, 8, 12, 16 원소 4개 있죠? 예. 그러면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거, 올바르게 나타낸 거 뭐죠 이거? 2번 맞나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29번에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1번에 2, 4, 6, 8 땡땡땡. 땡땡땡은 끝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집합이고 2번 x와 x.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x가 다 자연수. 자연수는 무한계지. 그러니까 유한집합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x를 원소로 갖는데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집합입니까? 원소가 없는 무슨 집합이에요? 공집합.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으니까 0개라고.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공집합은 유한집합. 자, 4번에 x와 x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유한집합 맞죠?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7보다 큰 홀수라는 5번은 무수히 많죠? 그래서 무한집합이 됩니다. 다음 넘겨서 32번에 오늘 요거 유형 13번까지 해서 요거 아예 숙제 다 처리하고 가버리자. 대신에 숙제는 별도로 따로 있어. 수학상 센수학 다항식 파트 문제 대표 유형만 다 풀어오기. 자, A집합이 있다. 이게 조건제시법이잖아. 그죠? 그럼 조건제시법은 원소를 판단하기가 불명확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이거를 0으로 하는 x래. 이거 0이 되려면 x가 0이거나 x가 얼마면 될까? 1이면 돼.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는 0하고 1 두 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집합. B집합은 x가 n분의 8인데 이 n이 무슨 수? n은 자연수야. 오케이? x하고 n은 무슨 수라고? 자연수래. 자연수. x하고 n은 자연수. 자연수는 영어로 라지 n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n은 자연수니까 됐는데 x는 말이야. 자연수가 되려면 이 n이 8의 약수야 되지. 그러면 x는 8 될 수 있어 없어? n이 1이면. 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n이 2면은 x 얼마야? 4지. n이 3이면 자연수 x가 안 나오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럼 n이 4이면 x는 2, n이 8이면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x는 자연수라면 8의 보다 양의 약수구나 라는 뜻이죠. 그럼 얘들아 이거 NA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NA는 A집합의 뭐의 개수라고요? 원소의 개수란 뜻이라고 했지? 원소의 개수 A는 몇 개 있어? 그 다음에 NB는 4개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한 거? 더한 거 얼마냐? 라고 물은 거고. 다음 36번에 집합 A의 원소가 A, B, C, D 원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면 이제 기억번 맞나요? 이 기호가 맞아요? 원소가 A, 집합에 포함될 땐 삼지창이니까 이건 참 맞죠? 니은은 돼요, 안 돼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이지창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거짓. 자, 디귿번. 디귿번은 C. 이거는 집합이야. 그치? C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집합과 집합의 관계. 이거 집합이고 집합이야. 삼지창 표현이 아니라 몇 지창으로 해줘야 돼? 이지창으로 표현해야지. 그래서 거짓. 자, 리을번. 이거 집합 A, B, C인데 A, B, C는 결국 A집합하고 똑같긴 하잖아. 얘도 A집합 똑같지? 똑같은 게 아니라 얘는 뭐야? 이건 부분집합 맞지? 집합과 집합의 관계니까. 그래서 얘는 또 참이고. 자, 미음번. A집합이 뭐예요? 원소 A, B, C, D. A, B, C, D는 A집합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집합이어도 부분집합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참이야. 다음 40번.
뭐야, X, Y가 둘 다 A집합의 원소라고 그랬네? 이런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B집합이 나타나져 있거든? 그러면 얘는 B집합의 원소를 직접 조건에 맞게끔 찾아줘야 돼, 순서가. 자, 어떻게 찾냐면, 이 B집합은 말이야, B집합은 원소가 X 곱하기 Y로 되어 있단다. 근데 이 X하고 Y는 A집합의 원소래요. 여기서 X, Y는 비록 다른 문자지만 같은 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A집합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막 곱해서 발생되는 모든 원소가 다 B집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은 0 되지. 얘가 0이고 아무 수여도 곱하면 0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되지? 1 곱하기 1, 1도 되죠. 1 곱하기 2 하면 2도 되죠. 2 곱하기 2 하면 4도 되죠. 더 만들 수 있는 숫자 있나요? 여기 있는 두 수를 곱해서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B집합에 해당되는 이 조건 만족하는 원소는 이와 같이 4개가 있는 상황이란 얘기지. 근데 지금 묻는 건 C집합은 어떻게 돼 있대? X 플러스 2Y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또한 이 X하고 Y가 또 A집합의 또 원소래. 그럼 방금 B집합을 구한 방식과 똑같이 C집합의 원소가 뭐가 있지? 라는 걸 찾아봐. X하고 얘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게 C집합의 원소인데 여기에 사용된 X, Y는 또한 0, 1, 2 중에 어떤 값이야. 그럼 얘하고 얘 X, Y가 둘 다 0이면 얘는 그냥 0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1도 되잖아. 얘가 2고 0이어도 2도 되잖아. 얘가 0이고 2여도 2지. 얘가 0이고 2면은 4. 얘가 1이고 1이면 3 되지. 얘가 0이고 2면은 얼마야? 4 맞니? 또 뭐 있어? 얘가 1이고 얘가 2면 5도 되죠. 얘가 2이고 Y도 2면요. 6도 되죠. 더 만들 수 있는 숫자 있나요? 없죠. 이게 C집합의 원소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포함관계를 따지면 누가 제일 작지? A집합이 제일 작고 A집합은 B집합에 무슨 집합되고 부분집합이 되고 B집합은 또 C집합에 또한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잖아. 자, 조건제치법에 해당되는 것을 원소나열법으로 찾는 방법이야. 그지? (43번에) A집합이 X바 A가 X보다 작고 3A 플러스 8보다 작다 그랬어. 반면에 B집합은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이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게 자연수라는 말은 안 했다. 그러면 B가 A에 무슨 집합되도록? 부분집합되도록 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 B가 A에 부분집합되도록 하려면 이 X가 취하는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런 거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잠시 포함관계를 따져보면 A집합은 말이야. X의 원소가 A가 얼마인지 또 3A 플러스 8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다 그랬어. 이게 A집합이에요. 그러면 B집합은 B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0과 3 있죠. 이 0하고 3이 이 A가 포함되어 있는 A에 포함되는 이 부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3A 플러스 8은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A가 0이어도 돼? 안 돼? 되죠. 왜냐하면 A가 0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B집합도 0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3이어도 돼요? 안 돼요? 얘가 3이어도 상관없죠. 얘는 3을 안 갖고 있고 3을 가져도 부분집합은 되니까요. 그러면 A는 뭐보다 작다?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5지. 그러면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커나 같다지.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5고 3으로 나누니까. 그리고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범위에 무슨 개수?
정수의 개수.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는 0 되죠. 마이너스 1 되죠. 몇 개 그러니까. 자, 47번에 A집합이 뭐라고 그랬어? X바 X보다 X바 X는 8보다 작은 홀수다 그랬지. 그럼 이런 거의 조건제시법이야. 그럼 이 조건제시법은 구체적으로 A집합, 얘를 원소날보로 표기해보자. 8보다 작은 홀수는 1, 3, 5, 7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있잖아. 그래 놓고 묻는 답에 대답해보면 공집합은 A의 부분집. 공집합은 말이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에 2번 맞아 안 맞아? 맞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뿐인 A의 부분집합. 원소가 하나뿐인 거는 부분집합 4개 있겠지. 1만 갖고 있거나 3만 갖고 있거나 5만 갖고 있거나 7만 갖고 있거나 4개 맞아요. 그러면 원소가 2개인 그러니까 부분 A에 포함되는데 원소가 2개만 갖는다? 그러면 1, 3만 갖는다. 맞지? 그 다음에 1, 5를 갖는다. 그 다음에 1, 7을 갖는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3, 5를 가져도 되고 3, 7을 가져도 되고 5, 7을 가져도 되고 더 이상 없잖아. 몇 개 있어 그러니까 6개 맞잖아. 원소를 4개를 갖는 집합은 몇 개 있어? 원소를 4개 갖는 건 뭐 1, 3, 5 이렇게 그 다음에 1, 3, 7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야 3, 5, 7 몇 개니? 1, 5, 7 이렇게 되지?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그래서 5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해되니? 사실 다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 있거든. 경우의 수 배웠잖아. 뭐 배웠어? 경우의 수. 이거 원소 몇 개 갖는다고? 2개 갖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몇 개? 이 4개 중에서 원소 2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4시의 계산은 4로 시작해서 두 수를 곱해. 그리고 얘는 2로 시작해서 두 수를 곱한 걸 나눠. 그러니까 얼마야? 6개. 그냥 나오지. 얘는 4개 중에 몇 개? 3개. 그러면 4시 3이야. 4시 3은 4시 1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는 4로 시작해서 하나. 그 다음에 1. 그래서 몇 개요? 4개.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자, 50번에 A집합의 원소가 1A4 이렇게 3개가 있고 B집합의 원소가 뭐 있다? 1B제곱 B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런데 A하고 B집합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 A집합, B집합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갖고 있는 원소가 같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A, B 똑같이 1을 갖고 있어 됐어. 그러면 얘하고의 둘 중에 하나가 4란 얘기지. 그런데 얘가 지금 A하고 B는 무슨 수? 그러면 B제곱은 4가 돼도 자연수 나올 수 있지만 얘는 자연수 안 나오지. B는 자연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B제곱이 얼마야 된다. 그럼 B는 얼마다? 자연수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B집합은 원소가 1, 얘가 2, 대입하면 4, 그리고 얘는 얼마? 3 이렇게 되지? 그럼 A는 얼마야 돼 이제? A는 3이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야. 부분집합의 개수. A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 X1, X2, XN. 이거는 원소가 몇 개 있다? N개 있다는 뜻이에요. A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N개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럼 첫 번째, 요거 갖고 따지는 것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는 공식 외우라고 그랬지, 그치? 자, 얘는 2의 몇 제곱? n제곱이야. 기억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A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 1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 A의 부분집합에 해당되는 거 일단 공집합 있잖아. 그 다음에 원소 하나만 갖는 거 있잖아. 원소 하나만 갖는 거 이렇게 있고 원소 두 개, 즉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몇 개야? 4개가 있어.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4개를 일일이 열거해서 찾는 건 얘 원소가 적으니까 찾을 수 있지만 많아지면 일일이 열거해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갖거나 안 갖거나 두 가지잖아. 얘도 갖거나 안 갖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되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를 했단 말이야. 그지? 경우의 수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 이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 연속적인 거니까 곱해서 2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이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지금 54번의 내용은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됐대? 128개가 됐대지. 왜 128개냐?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2의 n제곱이어서 128이 된 거예요. 맞아? 근데 128은 2의 몇 제곱이니? 이거 외우라고 그랬는데. 2의 몇 제곱이야, 128은? 몰라? 2의 몇 제곱? 7제곱이잖아. 아우. 2의 2제곱 얼마야? 4제. 2의 세제곱. 8. 2의 4제곱. 20 계속 곱하면 되지?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그럼 외워놔. 그러니까 n이 얼마야? 7이지.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겁니다. 7개.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이거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무슨 집합? 진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n제곱에서 빼기 뭐 하면 되죠? 1 하면 됩니다. 여기서 빼기 1을 뭘 뺀 거지 이거? 자기 자신. 뭐라고? 자기 자신. A가 A의 부분집합이지만 진부분집합 이건 안 된다고 그랬지? 맞아?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얘도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일단 n개라고 가정하면 얘는 2의 n제곱에서 빼기 1한 게 진부분집합의 개수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를 넘기면 64지. 64가 2의 몇 제곱 된다고? 2의 6제곱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다? 6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얘는 7개고 얘는 6개야. 그러니까 빼기하면 1이 되겠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뭐 쉬도록 할게.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건 구하는 건데요. 특정의 원소 K개를 포함하는 거나 특정의 원소 M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할 때 말이야,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안 해. 그냥 집합의 개수 이렇게 말해버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원래는 n개였지. 그러면 특정의 원소 k개는 포함하래. 반드시 포함하래. 반드시 포함하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수에서 k개를 빼. 반드시 m개는 포함하지 말래. 그러면 l개라고 하자. 그러면 걔도 이렇게 빼버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집합의 원소가 1부터 10까지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어요? 10개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0제곱개입니다. 진부분집합 개수는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3의 배수는 이 A에 속하는 부분집합 중에서 3의 배수는 포함 반드시 하래. 뭐를 하라고? 3의 배수는 3, 6, 9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그러니까 2의 10제곱 안에는 당연히 공집합과 A집합 자신도 포함되고 있고 원소를 하나만 갖는 집합도 있고 2개, 3개, 4개, 5, 10개 갖고 있는 집합도 있잖아. 그런데 3의 배수는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거야. 그러면 공집합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369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1369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개수들은 몇 개 있냐 이거지. 그러면 이런 개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2의 10제곱에서 369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잖아. 그럼 369는 여기 원소에서 빼놔. 그럼 여기 원소에서 빼놓으면 몇 개 남지 원소가? 10개 중에서 369 원소 빼면은 몇 개 남어? 7개 남지. 맞아? 그럼 7개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버리면 됩니다. 즉 2의 7제곱.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10개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 2의 10제곱 102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4의 배수는 반드시 포함시키지 말래. 뭐의 배수? 4의 배수는 4, 8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면 4, 8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빼버려. 빼버리고 나면은 몇 개 있지 원소가? 아니 10개 중에 4, 8 빼고 나면 원소 몇 개 남어? 8개 갖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버리면 돼.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의 배수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4의 배수는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반드시 포함하는 거 369 반드시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 4, 8 빼버려. 그럼 2의 몇 제곱으로? 2의 5제곱에서 32개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58번에 A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또 X바 X는 뭐의 약수? 14의 양의 약수로 되어 있다 그랬네. 그런데 X라는 집합인데 X라는 집합의 원소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A에는 부분집합이 된대. 그런데 X는 A이고 X는 뭐가 되면 안 된대? A집합이 돼서는 안 된대지. 맞아? 그러면서 X집합은 반드시 뭐를 원소로 갖고 있어? 2를 원소로 갖고 있지? 그러면 얘들아 A집합의 원소가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14의 약수 뭐뭐 있니? 1, 2, 7, 14 몇 개 있니?
그러면 이 원소 4개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2의 4제곱이지. 16개. 근데 우리가 찾는 건 A가 아니라 X의 존재야. X. X는 A의 부분집합이 됐잖아. 그러니까 X는 A의 부분집합, X는 곧 A가 돼도 되지만 A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안 돼요. 그죠? 그럼 원래는 2의 4제곱에서 빼기라면 되죠. 진부분집합이니까. 그런데 X의 집합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대요? 2가 포함돼야 된대지? 그럼 여기서 빼기 어떻게 하라고? 1 하란 말이야. 그럼 몇 개지 이게? 7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집합은 7개란 얘기야. 오케이? 자, 유형 13번에 62번 봅시다. A집합, 이게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또 돼 있어. 이거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원소날법으로 일단 바꿔주세요. 예.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X를 원소 갖고 있는데 2차 방식의 X의 값이 원소야. 뭐하고 뭐니 이거? 아, 이 정도 이거 대각선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서 이게 찾지 말고 그냥 딱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A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하고 3이고 B집합은 이렇게 돼 있네. B집합의 원소는 그럼 뭐 있을까요? 마이너스 3부터죠. 그렇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보다 이렇게 원소 7개 있어요. 그럼 묻는 건 지금 어떤 얘기냐면 A는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또다시 B의 부분집합이 되는 X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잖아. X는 아직 어떤 원소를 갖는지 모르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X는 A가 갖고 있는 원소 이 2개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가져야 돼. 이건 반드시 2개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X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X가 곧 B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B의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래 2의 7제곱이죠. 근데 A가 갖고 있는 원소 이 2개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잖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빼라 이거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2의 5제곱. 몇 개? 32개가 집합 X가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자, 이 문제도 이게 또 원소날법으로 되어 있네. A집합은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X가 이런 꼴로 되어 있대. 근데 이 N은 정수래. 그럼 정수는 얘는 0보다 큰 정수니까 자연수인 셈이지. 그럼 이번에 자연수는 1, 2, 3, 4, 5, 6이지. 그럼 이 N에다가 1, 2, 3, 4, 5, 6을 대입해서 나온 X의 값이 A집합의 원소란 얘기거든. 그럼 1 대입해 볼래? 뭐니? 4. 그 다음은 2 대입해야지. 7. 그 다음 이제 3씩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10. 그 다음에 뭐 13, 16, 19. 몇 개야? 6개지. 마지막 6까지 대입하면. 그치? 이게 A집합의 원소야. 근데 이 A집합에서 아유 이것도 나왔네. 무슨 적어도 뭐라고 그랬어?
한 개의 소수를 포함한다 그랬지. 근데 이 적어도 이게 경우의 수 내용이야.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올은 원소 몇 개 있어요? 6개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 2의 6제곱이잖아요. 전체에서 이 뒤에 사건에 무슨 사건 하라고 그랬지? 반대 사건. 반대 사건을 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소수가 뭐뭐 있어? A집합 소수가 뭔지는 알지? 1과 자기 자신 이에 약수 같지 않은 거. 그럼 7, 13, 19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 맞아?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가지라는 얘기는 하나만 가져도 되고 2개 가져도 되고 3개 가져도 된다잖아. 근데 그걸 일일이 따지기는 번거로우니까 아예 이 뒤에 내용의 반대 사건, 소수를 하나도 안 갖겠다라는 거지. 소수를 하나도 안 간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2에 원래는 6제곱인데요. 소수의 개수 빼면 소수는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반드시 갖지 않는 거는 전체 이거에서 몇 개? 3개 빼버리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빼면은 이것이 바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더라 이거야. 2의 6제곱은 얼마지? 64. 얘는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8 빼니까 얼마? 56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우의 수 내용하고 유사해. 유사하기보단 원래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남은 문제들 싹 정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는 없어집니다. 대신에 토요일까지 수학 상, 센 수학 1단원 있죠. 대표 유형 다 풀어보는 거야. 물론 선생님 설명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는데. 알겠지?